정신과 약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진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실제 치료 중에 살이 쪄서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로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신과 약의 부작용 중 체중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증상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살은 찌고 싶지 않고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나름의 해결책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든 정신과 약이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약들이 있는데요. 사실 체중 증가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감정 기복과 폭식, 불면증과 같은 증상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활동량이 확 줄어드는 건 역시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약 때문에 살이 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살이 좀 잘 찌도록 하는 약들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약이더라도 복용 기간과 용량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용량으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먹는 것과 낮은 용량으로 단기간 먹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살이 찐다고 알려져 있는 약도 적정 용량, 적정 기간 동안 먹었을 때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약을 대략 분류해 본다면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항정신병 약물, 항불안제, 그리고 이제 수면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항정신병 약물 중에 관련이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약이라고 해서 100%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찌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를 하니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한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시는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체중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많은 약들이 있지만 좀 자주 사용되는 약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은 이제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하는 그런 제약 회사마다 다른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품명이라고 하는데요. 상품명은 워낙 많아서 약의 성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약 중에서는 설트랄린, 파록세틴, 멀타자핀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이 멀타자핀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식을 좀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약이죠. 기분조절제 같은 경우엔 조울증이 있거나 감정기복, 충동성이 높을 경우 사용하는 약인데요. 이 약들 중에는 발프로에이트, 리튬이라는 성분의 약이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항정신병 약물로 분류된 약들인데요. 이 약들은 그 약학 사전적으로는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충동성, 감정기복, 우울증, 불면증에도 효과적이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ADHD와 같은 진단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항정신병 약물에 속하는 약들 대부분이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올란자핀, 퀘티아핀, 리스페리돈입니다. 그나마 이 약들 중에서 체중 증가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아리피프라졸, 루라시돈, 지프라시돈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검색창에 약학정보원을 검색해 보세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는欄에 내가 받은 약의 상품명을 입력하시면 그 옆에
이제 약 모양과 이름과 성분명이 같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이걸 보고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성분의 약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단순히 살이 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도움이 되고 있는 약을 먹지 않거나 약을 중간에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같이 노력해 나갈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치료와 부작용에 대해서는요,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어떤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물은 정신과 약이든 다른 과 약이든 사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기대하는 치료 효과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부작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효과는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끌어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치료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정신과 치료 영역에서 체중 증가는 사실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치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체중 증가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줍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감정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죠. 현재 사회 분위기에서 외모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살이 찌는 거는 외모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물론 지나치게 외모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올바르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조금씩 우리 사회가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사회 분위기로부터 자유롭기는 정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몸짱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원치 않게 살이 찌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중 증가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를 유발해서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에 뇌세포 기능이 변화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뇌세포 기능의 변화가 내 몸의 호르몬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 지방이 쌓이면 체내의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식단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몸 그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심해지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렇게 체중 증가 자체가 다양한 생리적인 기전으로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저는 체중 증가만큼은 정말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정신과 약 중에서도요, 체중 증가와 관련이 적은 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 우울증 약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와 그러한 약이 가지는 어떤 특징을 충분히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증상이 있는데 체중 증가 가능성이 있는 약을 써야만 이제 좋아진다고 하면 이때는 용량과 복용 기간을 상의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약간 체중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충분히 괜찮아지면 가능성이 적은 약으로 교체를 해볼 수도 있고요. 핵심은 걱정에 대해서 치료자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최대한 영향이 적은 약을 선택하여 치료를 해보고 효과가 만약 부족하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체중 증가 가능성이 있는 약을 드시되 용량과 기간을 좀 상의하면서 조절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어트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료자와 식단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상담도 하시고요. 필요하면 이런 정신과 약뿐만이 아니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약을 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과 증상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살도 찌지 않고 효과도 좋은 좀 비교적 간편한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아직은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증상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치료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우울증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분께서 이제 "살찌는 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좀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어요. "평소에 체중 관리는 하시냐? 식습관이나 뭐 활동량은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인제 정신과 약이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장점과 그리고 생길 수 있는 이런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좀 줄기 시작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좀 같이 잘 해 보자."고 하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환자분들께서 하는 이런 걱정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요. 저도 사실 어딘가 아파서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작용을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신과 약의 부작용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체중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장지연이었습니다.